TK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꺼내들 칼은 인적 쇄신입니다. 인적 쇄신. 지지율 하락, 위기감 느낀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지율 하락, 지금 6주 연속 사실은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또 이 정당 지지도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점점 사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지지율 하락에 당연히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 총선이 지금 1년 남짓 남아있기에 망정이지, 예컨대 지금 한 달이라든가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거는 뭐 손도 못 쓰고 그냥 총선에 또 참패, 4년 전처럼 민주당이 고스란히 헌납을 하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1년 남은 시점에서 지지율 바닥이 저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나마 차선을 우리가 향해서 갈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회복할 수 있는,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당 지지율 4월 2주차 주간 집계입니다. 그렇죠? 45에서 48.8로 민주당은 오히려 정당 지지율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37에서 33.9로 오히려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힘의 지지율이 48대 33 어떻습니까? 무려 15%포인트 차로 지금 정권 출범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겁니다. 글쎄요, 참 더불어민주당, 물론 지금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바로 직전 조사니까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이번 주에 조사를 해서 이번 주말 금요일이라든가 다음 주 월요일날 발표되는 것은 아마 격차가 줄어들 겁니다. 왜? 돈봉투 사건은 지난주 목금 벌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지지율 조사는 수목 이렇게 지난주 중반쯤에 이게 조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돈봉투 의혹이 아주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직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 돈봉투 의혹의 그 파장이 반영이 되면은 그 격차는 당연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지지율 하락에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위기감을 느끼지 않으면은 그것은 진짜 아까 저 도덕불감증으로 우리가 지금 야권 민주당 의원들이 아유 그 300만 원 갖고 뭘 그래, 몇억 원도 아니고 라고 하는 도덕불감증, 글쎄요 진짜 불감증일까요? 아마 속으로는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저 이정근 녹취록에 혹시 내 이름이 또는 우리 지구당 이름이 들어있지 않을까. 지구당 이름이 들어오면은 내 이름이 혹시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 지구당 당협위원장이 난데, 만약에 거기에 예컨대 무슨 호남에 어디 무슨 당협에도 내려가야 돼, 그 돈을 내려보내야 돼, 호남은 이게 있어야 돼 라고 이정근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협 이름까지만 나와도 그것은 내년 총선에 거의 왜 공천받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지율 하락에 위기감을 느낀다는 대통령실, 보수 TK에서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두 가지입니다. 정책 혼선이 하나고요. 미국의 도감청, 지난주에 나왔던 미국의 우방인 한국에 대해서도 도청과 감청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지금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은 지금 4월 말 방미를 앞두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김태효 외교안보 수석 밑에 이 차장을 미국으로 지금 보냈는데 김태호의 지금 발언이 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오히려 TK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윤 대통령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게 더 많다고 하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역시 제일 먼저 꺼내들 칼은 인적 쇄신입니다. 인적 쇄신.
인사가 만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등을 돌린 중도 세력들이라든가 보수 TK, 물론 뭐 보수 TK는 지금 일시적으로 일단 아유 참 답답하네, 대통령실도 답답하고 윤석열도 답답하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성큼 가지는 못하죠. 바로 중도층, 이른바 부동층으로 지금 떠돌고 다닌다 하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조금이라도 더 잘하고 윤 대통령이 딱 무게중심을 잡고 한두 가지만 박수를 받는 그런 성과를 내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표지만, 예, 그게 시간이 계속 이 지지부진에서 걸리면은 쉽게 돌아올 수 있는 사안도 못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적 쇄신, 인사가 만사다 하는 얘기를 할 때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돼 있죠.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수석들 중에서도 이른바 정치인 출신 이런 사람들은 다 내년 총선, 내년 4월 10일 날 있던 총선에 출마하는 것을 막지는 않겠다라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적인 스탠스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내가 막지는 않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정치인 출신은 총선에 참여를 하는 걸로 봐야죠. 그 대표적인 인사가 정무수석 이진복, 이진복은 부산이 지역구죠. 그 다음에 홍보수석 김은혜는 경기도 분상이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구는 이미 안철수 의원이 거기에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김은혜와 안철수 분당 지역구를 놓고 글쎄요 어떤 식으로 지금 바닥을 잡을지 이것도 상당히 주목거리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실의 주요 수석실의 행정관 또는 비서관 상당수가 이미 퇴직을 해서 총선을 준비하고 있거나 앞으로 5월달, 6월달에 잇따라 순차적인 이 인적 쇄신을 두 단계로 나눠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4월 말 미국을 방문하고 나서 5월 초순경에 한번 소폭으로 개각과 청와대 대통령실의 그런 인적 쇄신이 있고요. 이제 6월과 7월 달에 또 한번 중폭의 이런 개각과 대통령실의 그 물갈이 이런 것들을 두 차례 나눠서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적 쇄신은 두 차례에 걸쳐서 상당히 여러 명, 수십 명이 해당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른바 누굽니까?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같은 정치인 출신, 여기는 뭐 박진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죠. 상당 부분 총선을 위해서 다 당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 당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권영세는 뭐 거의 확실한 상황이고요. 본인이 용산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박진 의원은 지금 강남이 지역구입니다. 근데 강남 지역을 또 같은 사람의, 왜 거기는 뭐 누가 나와도 다 될 사람이니까요. 박진 의원한테 또 공천을 줄까? 예, 이것은 아직도 퀘스천이고요. 원희룡 지금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도 원래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 총선에 다시 원복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정치의 실종, 이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당도 지금 지리멸멸, 야당도 마찬가지로 지리멸멸이죠. 더더군다나 저 돈봉투, 살포 이런 거에 다음 주, 이번 주 하반기, 이번 주 목금 실시되는 여론조사라든가 이럴 때부터 저 돈봉투, 살포가 당연히 반영이 되면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여야 또 윤 대통령의 지지율, 이것은 상당 부분 이 원래 그런 그 원심력이 작용이 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 격차가 지금 대통령 출범, 정권 교체 이후로 가장 크게 벌어졌죠. 두 정당의 지지율가 15%포인트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으니까요. 예, 이것은 지금 이재명 리스크도 있고 더 돈봉투 살포 저 리스크도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15%를 앞선다. 이것은 정말 매우 이례적이고 그만큼 국민의힘과 지난번 대표경선에서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점이 그대로 우리 유권자들의 뇌리 속에는 박혀있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표현이 됩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20%, 28, 29까지로 급락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저러니 지지율 하락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당연히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예.
야당은 야당대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야 동반 추락을 하는 정치의 실종 계절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비실비실하는 거는 뭡니까? 네, 정치 동력. 예, 동력이 정치 개혁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동력이 지금 여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하는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원장관, 원희룡 얘기하는 거죠. 다 마음에 드는데 4.15에 대한 생각은 맞지가 않더라고요. 예, 리츠빌님. 내년 총선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루카님. 맞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내년 4.10 총선은 대한민국 현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의미가 남다른 그런 총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바람이 불어서 민주당이 저렇게 160석, 170석을 얻는다. 그러면은 예, 윤 대통령은 내내 뭐 식물 대통령이란 말도 어색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뭐 0이 서겠습니까? 0. 예, 국회에서 판판이 민주당이 틀어주고 있을 텐데요. 네. 국민을 우롱하고 돈봉투 잔치한 자들 극형의 처함이 마땅합니다. 봉화 오천홍장님. 네. 봉화는 지금 날씨가 어떻습니까? 봉화에. 네. 박우기님, 루카님. 네. 그렇습니다. 지지율 하락에 위기감을 느낀다는 용산. 당연히 지지감을 느껴야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 예, 그 해답은 현장에 있다. 예, 국민들의 마음, 국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급선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경찰서 택시 타고 집에 가네요. 예, 박우기 님이 경찰서로 갔다 오셨나 보죠. 네, 김선홍 님도 오셨고요. 황정태 님, 양당 정치 두 당 다 해체 모여 이대로는 안 됩니다. 예, 울트라 니폰 님, 간신 위장우파. 네, 울트라 니폰. 왜 그 닉네임을 또 니폰, 예, 니폰이 일본 아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 살펴보겠습니다. 만평 보여주시죠. 네, 봉투 열렸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다. 아이고 민주당. 네. 2021년 전당대회라고 하면 네, 지금 송영길 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돼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거기에 블랙홀로 들어간다는 그런 만평이죠. 그래서 봉투 열렸네라고 하는데요. 2021년 송영길을 대표로 뽑은 전당대회도 돈봉투 의혹. 네, 지금 오늘 나온 국힘의힘 예, 성명서에는 그렇다면 이재명이 당대표가 된 작년, 예, 지난해 전당대회 때는 돈봉투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예, 김기현, 예, 그 대표가 주재를 한, 아까 최고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고 하죠. 2년 전에 전당대회 돈봉투가 살포됐다면은 당연히 작년에, 그 버릇은 어디 가느냐. 작년에 이재명이 대표가 될 때도 우리가 샅샅이 이거는 낱낱이 조사와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 주창을 하는 그런 최고위원회 그 소식을 제가 막 듣고 예,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지난 전당대회 때 글쎄요. 이 정도로의 2년 전 전당대회 때 이 정도로 무자비 살포를 하고 300만 원짜리 동푸가 난무를 했면은 글쎄요. 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돈봉투가 오고 갈 수 있는 개연성은 예, 개연성은 우리가 충분히 있다고는 보여집니다만은 예, 아직까지 섣부르게 이재명도 그래서 당선됐다라고 우리가 단정하기는 좀 아직은 조금 이른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만평으로 가보겠습니다. 결별 예고까지 나오네요. 결별 예고. 안 삼키면 될 거 아니야? 네. 전광훈과 국민의힘. 네. 전광훈, 저 새우가 국민의힘이라는 고래를 지금 막 삼키려고 하는데, 전광훈 오늘 지금 10시부터, 우리 아시아투데이도 중계를 지금 해드렸습니다만은 안 삼키면 될 거 아니야라고 결별을 예고를 했다. 예,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 우파가 200석 총선에서 200석을 만드는데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네, 국힘에 결별한다더니
당원 수백만 되는 날까지 가입을 장려를 한다. 글쎄요. 그렇다면 뭐 국민의힘과 완전히 결별을 한다는 얘기. 글쎄요. 본인은 지금 국민의힘과 결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홍준표가 그 얘기를 했죠. 아마도 선제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다. 왜?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는 확실한 정광훈을 지지하는 최고위원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다고 또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김재원을 또 날리면은 정광훈 큰 손실이 되기 때문에 김재원은 그대로 최고위원에 둬야 한다, 라는 그런 메시지로 내가 국민의힘에 먼저 결별을 하겠다라는 그런 분석으로 우리가 시각을 봤는데, 글쎄요. 다시 한번 지금 좀 전에 그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당원 수백만 되는 날까지 가입을 장려한다더라. 내용이 지금 막 올라간 것이죠. 지금 막 올라가는 거니까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정작 전 목사는 당원 수가 수백만 수천만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당원 가입 장려에 목소리를 내겠다. 이때 당은 국민의힘의 당원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국민의힘은 공천권을 폐지하고 후보자 경선을 하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은 당원 가입운동, 공천권 폐지, 후보자 경선 등에 호응하라며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 같은 진정한 국민전당을 태어나야 한다. 네, 그렇군요. 글쎄요. 결별을 한다고 하면서 당원은 오히려 더 10배, 100배로 늘리겠다라고 하니까, 글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때 국민의힘이 현재 집권당이자 양강 체제의 다른 당을 통해서는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미워도 국힘, 싫어도 국힘, 지금 집권당을 통해서 200석 이상을 모으는데 자기가 총력을 다하겠다. 그래서 당원도 저렇게 10배, 100배로 늘리겠다 하는 얘기인데요.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로 들립니다만은, 아무튼 무조건 총선에서는 이겨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